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지가 애정하는 영화 지혜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황대리님이 일본 영화 또 하나 가져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영화입니까? 일본 영화를 연이어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무지개 여신입니다. 무지개 여신. 네, 네, 2006년 작품이네요. 2006년 작품이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러브레터의 감독 이와이 슌지가 제작한 그걸 영화고. 제작했군요. 네, 감독은 쿠마자와 나오토인데 쿠마자와 나오토. 네, 첫 데뷔작입니다. 그 뒤로 제가 그렇게 들어본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영화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네, 저도 안 책해본 지가 꽤 됐고 그 이후로도 한번 찾아봐도 딱히 한국에서까지 이슈가 될 만큼 유명했던 영화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영화를 모르고 있다가 카톡을 받았어요. 허리 아파서 누워 계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 네. 네가 안 봤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아시겠지만 배 감독님입니다. 배 감독님이 자기 하고 싶을 건데 누워 있으니까 거의 배 감독과 황대리의 지혜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지개 여신 어떤 영화입니까?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 네. 요거는 대학교 동아리 멜로입니다. 동아리 멜로. 대학교 동아리 멜로. 주요 이야기가 그래요. 영화 만드는 동아리가 있고 거기서 만난 두 명. 남자는 사실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치하라 하야토 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 주인공이 한국에서도 유명한 우에노 주리. 우에노 주리. 이것도 김 선생이 좋아하는데. 네. 우에노 주리. 그 우에노 주리의 여동생으로 나오는 게 아오이유. 이거 비주얼 장난 아니거든요.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주요 두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게 남자 주인공 토모야랑 아오이가 레코드 가게 알바하다 만나지만 영화 동아리에서 같이 영화를 찍게 돼요. 처음엔 다른 여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직접 단편 영화를 주인공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찍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이 싹 트이게 되는 그런 얘기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예요. 뻔해. 네. 하지만 뻔한 얘기를 얼마나 강하게 그렇지. 얼마나 힘있게 끌고 가느냐가 또 영화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김 선생하고 소개해드린 네.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이게 2005년에 나온 작품인데 네. 요거는 2006년 작품이니까 우에노 주리가 이제 한참 블링블링하고 이럴 때였지 않나 싶고요. 그 정도로 유명했던 것 같진 않고. 아니 유명했다는 게 아니고 뭔가 한참 귀엽고 발랄하고 그랬던 때가 아닌가. 피지컬이. 네. 정확하게 그걸 또 피지컬이라고 정확하게 운동선 우사인 볼트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인기를 얘기하는 거야. 외모를 얘기하는 거야. 왜 빙빙 돌아가고 드리블을 하고 있어? 그걸 외곽으로 드리블을 하고 그래서 있어. 우에노 주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면 넘어갑니다. 네. 저는 별로 호감도가 없는데 네. 보고 나서 해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 무지개 여신. 무지개 여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이유가 되게 독특한데 영화 전반을 이루고 있는 아마추어 감성. 이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영화 동아리에서 만든 아마추어 단편 영화가 근간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이 감독의 첫 번째 데뷔작이기도 하고 실제 영화 감독의 그래서 그런지 되게 날 것 같은 게 묻어 있어요. 그게 영화의 완성도를 해친다가 아니라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어린 청춘의 우리의 약간 어설펐던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되게 전략적으로 쓴 것 같아. 아니면 감독의 패기가 이 영화의 미덕인 것 같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이루고 있는 모든 이 아마추어 감성이 오히려 더 피부에 와닿게 다가온다. 어쩌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주요 집계되는 나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이라든가 찌질함들이 저 개인적인 것과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나의 사생활과 연결돼 있어서 어떤 지점이 그렇다고 얘기는 잘 못하겠고 그럼 황대리의 대학 시절을 이걸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겁니까?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남자가 이 여자 우에노 주리한테 굉장히 일방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데
좀 이거 비주얼만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 또 남자가 하는 행동을 봐도 뭐 찌질하고 막 이런데 하여튼 우리의 덜 익은 감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패기 있고 땀 냄새 나도록 피부에 다가온다. 그래서 이 영화가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기보다는 한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때 무슨 영화 관련 동아리나 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안 했거나 이런 분들이 보셔도 빠져들까요? 적어도 뭐 동아리란 이름은 아니라도 사람이 살면서 어떤 커뮤니티 안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뭐 한 군데라도 있다 그러면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황 대리의 대학 생활이 어땠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세 번째 이런 것도 할까요? 유추해 본다고 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게 세 번째 이유인데 찌질할 수밖에 없는 첫사랑. 진짜 찌질하거든요, 영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소개한 러브레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약간 야 저거를 안 봐서 지금 이 사단이 나게 하냐 할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는데 네. 이 영화에 나오는 특히 남자는 진짜 찌질해요. 제가 다짐한 부분이기도 한데 아니 뭐 서로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면 될 거를 그거를 질질 끌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나도록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보신 분들도 잘 알 거고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고 그런 찌질함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무조건 얘기한다라고 다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전에 덜 성숙했던 대학 시절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짝사랑을 하면 얘기를 잘 못했나요? 얘기 못하죠. 그게 짝사랑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모르는 척하는 거다. 저는 짝사랑을 오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울리게 생겨가지고 울고 다녔다고. 짝사랑을 오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저는 뭐 얘기했다 차이인 적은 많은데. 얘기했다 차이면 오히려 좀 난데 네. 저는 이야기를 못하고 끝나버렸던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못하고? 아예 얘기를 못하고. 정말 긴 시간 동안. 뻔히 알 법도 한데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얘기를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회가 있죠. 잘 사니? 모든 사람에게는 첫사랑의 그 기억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첫사랑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그쵸. 온갖 동화와 네. 영화들의 이야기가 접목돼서 이게 내 얘기인지 영화 속 이야기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거는 분명한 어드밴티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불륜을 경험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첫사랑은 모두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럼요. 그 소재를 잘 만지면 무조건 먹히죠. 많은 사람들한테 먹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남자들한테는 쑤시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영화도 있어요. 정말 영화의 전반적인 완성도는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딱 한 지점이 명확하게 나의 첫사랑을 푹 찌르면 울게 되더라고. 내가 이걸 보고 울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얘기할 수 없어. 그럼 그 영화에 대해서 약간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영화 어떤 거였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영화는 무지개 여신. 무지개 여신. 쿠마자와 나오토 감독의 우리나라에서는 4만 1,000명 봤네요. 그래도 꽤 봤네요. 개봉했는지도 몰랐네. 2006년 11월에 개봉해서 4만 1,000명이 봤으니까 적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일본 영화 치고는 많이 본 건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마음을 움직였던 거는 나도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나도 대학 시절에 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걸 영화로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말과 생각은 한번 하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보겠어? 그거 만들어봤자 영화로 그게 영화 같겠어? 라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덮어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충실하게 만들어놓은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게 덮어두고 갈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여러 가지 충동을 불러일으켜 줬다고 배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야기를 얹어보고 저도 동감한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얘기를 그럼요. 고민이 깊었던 얘기를 잘하면 되는 것 같고 물론 뭐 그걸로 메가 히트를 칠 것이냐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뭐 그거에서 나오는 진정성 내지는 엑기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추억팔이 영화도 잘 만들면 먹힌다.
잘 만들면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배 감독이 빨리 병상을 털고 나와서 영화를 만들어야 될 텐데. 요즘 심심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나의 대학 시절 이랬지 막 이러고 앉아있잖아. 아파서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무지개 여신이었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